안녕하세요.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.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. 오늘은 3월 15일, 벌써 3월도 반 중간에 와 있네요. 시간이 이렇게 하루하루 흘러감에 있어 또 여러분들도 한자 하나하나를 들으면서 많은 것이 이게 기억되고 또 지식으로 축적되길 바랍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준비한 거 시작할게요. 이거는 업신여길 업신여기다. 그러면 뭐 모욕을 느꼈다, 아니면 수모를 당했다, 모멸감을 느낀다, 뭐 이럴 때 그러면은 이제 이 글자의 뜻을 보자면 이 뒤에 있는 건 우리가 보통 이제 매양매라는 건 늘, 언제나, 항상 이런 뜻이고, 또 하나는 탐내다, 탐낼 매라는 뜻도 있어요. 이 글자가.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설이 있는데, 이제 한 가지는 뭐냐면, 자,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고 막 나를 깔보고 업신여긴다고 쳐봐요. 그러면 되게 이 사람 한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, 왜 우리가 보통 왕따 그랬었을 때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을 공격을 주로 하잖아요.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매번 그 상대방을 이제 업신여기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계속 당하는 거죠. 그러니까 한 번 당하고 끝나면 모르는데 계속 당하다 보니까 이제 막 뉴스에서도 가끔 막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나오잖아요. 그죠? 그런 것처럼 이거는 그런 뜻으로도 쓰고,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탐내다, 탐낼 매 이래갖고, 그러니까 자식을 탐내서 많이 그러니까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막 이러다 보니까, 근데 워낙 식구들이 많고 이제 어떤 경제적인 그 수입원은 그렇게 많지 않고,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키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. 이렇게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. 그러니까는 남들로부터 그 이제 업신여김을 당한다. 왜? 너무 탐내다 보니까. 이것도 탐내, 저것도 탐내, 뭐 이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데,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경제적인 여건으로 막 비싼 그 명품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. 근데 내가 여기저기서 막 빚을 끌어다가 막 그걸 샀어. 그럼 사람들이 아유, 저 앞가림도 못하면서 뭐 저런 것만 매나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런 것처럼 이거는 무엇인가를 탐냈을 때 그거를 이게 해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으면 모르는데, 그렇지도 않은데 그럴 때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제 무시한다, 아니면은 이제 뭐 어떤 그 업신여긴다,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쓰인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아주 뭐 귀에 익숙한 거는 뭐 모욕을 당했다, 뭐 수모를 당했다, 뭐 이런 얘기할 때 많이 쓰잖아요. 그죠? 그 다음에 버금부. 자, 이 버금이라는 건 순우리말이에요. 두 번째다, 이런 얘기예요.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 어떤 주식, 이제 이렇게 뭐 먹을 식량, 그러니까 쌀 이런 게 있다면 부식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. 그죠? 그러니까 부식할 때도 이걸 쓰는 거고, 아니면 주업이 있다면 부업으로 뭘 한다, 상을 받는데 부상으로 뭘 준다, 뭐 이런 얘기 할 때 뭐 부회장, 부작용, 또 그 품사 중에 부사, 아주 흔하게 쓰는 글자예요. 그러면 여기 지금 동그라미 친 부분, 이 글자는 우리가 보통 저거는 너비복 해서 이 글자는 거의 다 여기 초성이 비음 나오는 글자가 되게 많아요. 이거는. 그러면은 여기 칼이 나왔어요. 자, 칼로 지금 사과 하나가 있는데 칼로 쪼갰어요. 두 명이 이제 먹으려고 해요. 그러면 2분의 1 조각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면 내가 상대방을 주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내가, 그러니까 이게 딱 잘랐는데 한쪽이 크고 한쪽은 작아. 그럼 큰 건 내가 먹어야지, 작은 건 너 가져.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주고, 그 이제 큰 거를 주고, 그 다음에 작은 거는 내가 먹고,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칼로 잘랐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나누는 거잖아요. 근데 버금은 두 번째야.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내가 갖는다, 이제 이런 얘기죠. 그래서 버금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리 그때 부자부 할 때도 했었어요. 이 글자 자체는. 그래서 이 글자가 나오면은 여기 보통 보면은 이거는 그 식구들이 여기 밭에 이제 이렇게 나눠 이렇게 일을 하는 거죠. 그러면은 우리가 왜 복복에서도 이거를 했었었고, 그다음에 부자부에서도 했었어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외우기 쉽게
원래는 이게는 너비복이지만은 그래서 한 식구들이 먹을 그 집에 그러니까 집 한 채에 식구들이 먹을 밥만 있으면 부자다 뭐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해드려서 파자로 했었는데 여기는 마찬가지로 칼도가 나왔기 때문에 잘랐을 때 이게 둘이 나눠졌을 때 두 번째는 내 거 양보하는 거죠. 첫 번째 우리가 손님이 오면 손님 먼저 접대를 하잖아요. 찻잔을 갖고 오면은 손님한테 먼저 내 자리를 내주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듯이 두 번째다. 이제 이런 얘기예요. 이거는. 자, 그다음에 드리울수. 들이운다는 거 우리가 왜 커튼을 탁 치면은 커튼을 들이운다 이런 표현이에요.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옛날에 사극 보면은 수렴청정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럴 때 들이운다는 거는 저 위에서 툭 내려놓은 걸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왜 우리가 발을 친다 여름에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쭉쭉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게 끊어지지 않게 여기에 끈 같은 게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이거를 올려서 여기다가 못 있는 데다가 걸기도 하고 이거를 딱 발을 쳐갖고 이제 수렴청정이라는 거는 뒤에서 왕비가 아니라 대왕대비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정시를 대신하고 할 때 그러잖아요. 그런 것처럼 이 드리울수는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. 여기는 가로, 이거는 여기 있는 가로선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로 나와 있는 건 여기 세로. 내가 만약에 이 끝까지 접을 수 있으려면 거기까지 하면 되고 아니면 여기 중간에다가 뭐 걸친다 그러면 여기에 못 있는 데다 걸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요거는 줄이 그 끈이 쭈르륵 이게 늘어뜨려져 있는 그 못을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뭐 수직선, 뭐 현수막 또 뭐 아니면 뭐 수렴청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걸 뜻하기도 하고 또 하나 다른 그 뜻은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이제 상형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발의 모양을 이제 본뜬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초목, 그러니까 풀과 나무, 이게 가지나 잎들이 이렇게 축 처져서 막 너무 늘어져 있는 모양이다. 그러니까 왜 이렇게 봄 되면 이제 싹이 이제 돋아나잖아요. 그러면 여름이면 이제 무성하잖아요. 그럴 때 어떤 나뭇가지, 특히 수영버들 같은 경우는 가지가 축 처져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늘어져 있다. 이런 그 모양을 본땄다. 이런 뜻도 있고,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발을 친다. 커튼 같은 이제 그거를 말할 때 우리가 바깥 외부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집 안에 들여다보지 않게 사생활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치기도 하잖아요. 이렇게 아파트 이런 데 보면은 이게 발 이렇게 쳐놓고 이런 데 많잖아요. 그죠? 그런 것처럼 이거는 발을 친 그 모습이다. 이렇게도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상형자예요. 이 글자는. 근데 이제 부수는 그 상형자는 되게 사물의 모양을 본뜬 거기 때문에 부수는 따로 있어도 이게 상형자로 쓰여요. 이거는. 자,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제 오늘 그 세자는 여기까지 하고요. 그 다음에 내일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